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현재 어느 정도의 대학에 지원 가능한지, 그리고 남은 기간 어떤 내용으로 학생부를 보완해야 할지 조언을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친구는 인공지능 개발 관련 일을 희망하는 자연계 고2 학생이고요. 내신은요?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주요교과 평균 3.44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국수탐 평균 2.5등급입니다. 비교과는요? 자율활동으로 학급 학습부장과 학급 환경부장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알아보죠. 봉사활동은 총 67시간, 독서는 총 5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마술반 탐구 자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은요? 영어 교과 우수상 외 7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공지능 개발 쪽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경희대 생물학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네. 개발 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좀 힘든데 사람이랑 비슷한 인공지능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학생을 위한 진학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백승환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는 4.33등급, 수학은 3.87등급, 영어는 2등급, 과학 3.57등급으로 주요 국가 평균 3.44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3등급, 3.71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는 1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역시 보이고 있고요. 과학은 3등급에서 4등급, 3.67등급으로 역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2등급, 수학, 가영은 2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2등급, 생명과학 1 4등급, 화학 1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3개 영역 평균이 2.5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나영을 응시했는데 1등급이었다가 가영 응시에서 2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영어는 1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의 학기별 성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3.25등급에서 3.5등급, 3.6등급으로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을 경우 학업 역량 및 발전 가능성에서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전체적인 평균 등급을 봤을 때 현재 등급으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불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역별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은요. 국어 교과의 경우 주요 교과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성적이 대부분 4등급에서 5등급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등급의 하락 추세는 학업 역량 및 발전 가능성에서 조금 불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자연계이긴 하지만 남은 학기에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3등급 이내에는 들 수 있도록 국어의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교과입니다. 수학교과는 자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학년 1학기 5등급에서 1학년 2학기 때 3등급으로 성적이 향상이 됐고요. 이런 면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 학기 동안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2등급 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어 교과는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1학년 2학기 성적이 조금 하락한 게 아쉽긴 하지만 남은 학기에 최선을 다하셔서 지금 현재 성적을 최소한의 성적은 유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학교과는 우리 학생이 자연계열에 지원할 때 특히 이제 생물학과를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교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생명과학 관련해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이 4등급으로 조금 다소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남은 학기에는 과학이 생명과학 2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학기에서는
과학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요? 네. 이제 우리 학생의 성적 분석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또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3월 달은 문과 시험인 수학 나형과 사회 탐구를 봤고요. 9월 달에는 자연계 과목인 수학 가형하고 과학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열이 바뀐 건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좀 어떤가요, 우리 학생은? 첫 번째 그 성적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건 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적성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는 제가 전과를 한 게 맞습니다. 이과 쪽으로. 예, 아무래도 근데 이제 국어 성적 때문에 전과를 한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자연계열 쪽 지원을 하긴 하지만 나머지 이제 국어 성적이 제일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 성적을 좀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예, 주요 과목의 목표 등급은 이제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마칠 때까지 최소한의 성적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국어는 3.5등급, 수학은 3.1등급, 영어는 2등급, 과학은 2.9등급해서 최소한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2.8등급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모의고사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히 좀 뛰어난 편입니다.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국어, 수학, 과탐 두 과목 했을 때에 세 개 영역의 100분위 합이 242점으로 상위 약 13%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역별로 보면은 국어가 100분위가 90.69로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하고 또 차이가 나죠. 경희대 생물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율이 20%, 중앙대는 25%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되면서 국어에 대한 비중이 약간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90.7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다소 목표대에 지원하기에는 좀 불리한 성적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 비율이 35%, 중앙대는 40%로 수학 반영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두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학 성적이 모의고사에서 3학년 올라가서까지는 1등급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지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두 대학을 지원할 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과학탐구입니다. 과학탐구도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죠. 특히 정시 모집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자연계열은 국어 반영 비율도 높아지긴 했지만 과탐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은 과탐이 더 반영 비중이 높고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1과 화학 1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하셔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모의고사 성적이 100분위가 두 과목 평균했을 때 90까지는 도달해야지 우리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25%, 중앙대는 35% 상당히 큰 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학생 1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리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15%, 중앙대는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희망대학 같은 경우에 경희대는 3개 영역 100분위 합이 약 270점 이상이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자연과학대학이 약 280점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100분위가 과탐과학 그리고 국어 성적이 좀 향상된다면 좀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은 그 여러 교과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을 만큼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영어 교과의 그 과세특 상황을 보니까 어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담임 선생님께서도 멘토링 활동이라든가 또 자기 주도적 학습,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게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한다고 기재를 했는데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굉장히 보완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이 친구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출결 상황만 봐도 1, 2학년 때 무단 지각이 3번에서 4번씩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성실성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부분이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면 자연과학도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국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좀 부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보완을 해나가든가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보다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다른 전형이라든가 정시 지원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희망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학생 그 희망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이제 두 번의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제 좀 비교를 해봤는데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전과를 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희망대학을 정시로 또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반반의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시 중심의 지원을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학생이 수시 전형을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특히 탐구 영역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과 같은 다른 전형을 준비할 의향이 있다면 수능 최저 기준은 물론 또 수과학 영역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영역별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수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과학도로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과학적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나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그런 관련된 대회라든가 행사가 있다면 꾸준히 참여해서 경험들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희망학과를 고려했을 때 생명과학 관련 그 교과 수상이라든가 대회 활동 또 대회 수상 이런 부분들은 꼭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거의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라든가 역량이 잘 보이지를 않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점을 좀 보완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 학생이 그 가운데서 뭐 임원을 한다든가 동아리라든가 학급에서 리더로서 어떤 경험을 쌓을 경우에도 자신의 그 개인적인 역량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고려한 그런 부분들이 학생부에 좀 기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도 전공과는 사실은 좀 관련이 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마술반 활동을 1학년 때 했던 것만 기록이 돼 있는데 장래희망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 해당 분야에서 적합성이 있는 지원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자율 동아리를 활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보통 수준 정도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주로 이제 교내 봉사활동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실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다소 좀 평범해 보일 수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소서의 소재로 활용을 하고 싶으면 그 안에서도 좀 특별한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기본적인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활동인데 우리 학생이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은 내가 앞으로 어떤 학과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발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기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가장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1학년 때는 아예 독서 활동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5권 정도를 읽은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그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로서 독서 활동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 준비도는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유성호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할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평가 결과 공개됐는데요. 유성호 선생님,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이 받아온 학생부의 기록이 사실은 2학년도 채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수시와 정시의 전체적인 걸 놓고 봤었을 때 60대 40 정도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두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를 쭉 해주신 거를 아마 우리 학생이 잘 듣고 있겠지만은요. 우리 학생은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못합니다. 즉 교과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죠. 그리고 지원학과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이 이제 생물 쪽을 지원하고 싶은데 그리고 지원하고자 싶은 대학이 경희대나 중앙대 정도라고 놓고 봤었을 때 준비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요.
그런데 3월과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봤었을 때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과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9월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해 봤었을 때 걱정이 좀 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정시 지원도 고려하는 방향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제가 6대4 정도로 봤고요.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경희대나 중앙대의 2020 대입 모집 인원이 7대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6대4 정도로 보고 가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6대4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정시 쪽으로 쏠림이 좀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은 우리 학생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수시가 그래도 6 정도를 갖추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생이 오해를 하게 되면은 정시로만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학생이 정시에 몰려서 공부하는 경향이 있을까봐 미리 좀 얘기하는 건데 우리 학생이 지원할 대학 두 대학의 모집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학생부를 갖다가 준비할 정도를 감안하고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과 거기에 맞춘 본인의 준비도 정도를 확실하게 갖춰간다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에 맞춰서 수시와 정시비를 맞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대목으로 봤었을 때 우리 학생이 정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시 5와 정시, 수시 또는 정시가 아니라 수시 앤드 정시, 수시 찍고 정시로 가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정시 쪽에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6대4 정도로 해서 수시 찍고 정시로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중앙대 같은 경우 우리 학생 목표 대학인데 2020 대입 전형에서 보면은요. 면접이 없어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부의 여러 가지 사항이 절대적으로 잘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점을 기록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갖다가 잡아야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 대입 정시 모집 인원에서 경희대 같은 경우 현재보다도 약 69명 정도를 갖다가 늘폈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275명을 갖다가 정시 선발 인원을 늘려놨습니다. 이런 점도 이제 본인이 나갈 방향을 잡을 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이번 달에 21일 날 아마 교육청 평가를 아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2학년 학생들 11월 21일 날 보는 교육청 평가가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가 될 겁니다. 이 모의고사를 갖다가 우리 학생이 잘 치르고 준비해서 성적을 올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관련된 경쟁력에 있어서 모티브를 잡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친구 지금 우리 학생은 일단은 1순위는 그래도 학생부 종합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순위는 정시 전형, 그리고 3순위는 논술 전형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대입 진학 로드맵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희망대학인 경희대나 중앙대만을 놓고 봤었을 때 사실은 앞에서 김영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수시도 정시도 사실은 지금 불투명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발 인원이라든가 그 학생부의 준비도라든가 모평 성적 등으로 봤었을 때 종합 전형으로 도전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정시까지 고려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 이렇게 1, 2순위를 정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11월 모의평가 결과로 봤었을 때 우리 학생이 문과에서 이과로 돌리면서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3월 달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된다면 자연계로 와서 그렇다면 또 입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로드맵을 종합 전형이 아니라 논술 쓰고 그리고 정시로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으로 또 11월 모의평가를 보고 11월 교육청 평가를 보고 났는데 우리 학생 성적이 9월 정도 성적이 머무르게 되면은 종합전형 학생부를 준비하면서 지원대학의 수준을 좀 낮춰서 준비를 하고 가고 그리고 정시까지 가는 뭐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대학을 낮추고 싶은 마음이 없다 싶을 때에는 논술 전형을 끌어들여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 보니까 수학 영역의 그 모의고사 성적은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목으로 본다면은 논술 전형을 3학년에 올라가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수학만 자연계에서 보는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곳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논술을 6개를 가져가기는 힘이 드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로드맵을 정할 때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섞어서 지원하는 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안 될 경우는 정시까지 간다. 이런 걸 로드맵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알아보겠습니다. 유성호 선생님, 경희대 생체의공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김형준 선생님, 경희대 생물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백승환 선생님, 동국대 생명과학과 정시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먼저 유성호 선생님께서는 경희대 생체의공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네네. 우리 학생이 아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본인이 이제 그 로봇에 관한 관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전공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물학과를 가가지고 그 본인이 생각하고 인공지능과 연계해서 이 생체에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생체의공 계통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희대 생체의공 네오르네상스 종합전형으로 한번 지원해보라고 권해드리는데 현재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반으로 해서 3학년까지 꾸준히 준비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도전을 하는 게 좋겠고요. 면접이 있는 전형이니까 3학년에 올라가서 1단계 통과된 후에 면접까지도 의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형준 선생님께서는 경희대 생물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역시 추천 이유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1순위로 경희대를 희망했는데 지금까지의 자료만 놓고 보면 경희대는 아마 논술 전형이 조금 더 적합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학생이 수학에서에는 경쟁력은 있는데 과학, 탐구 영역에서 경쟁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경희대 논술 같은 경우 수과학이 모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승환 선생님께서는 동국대 생명과학과 정시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교과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과학탐 성적만 조금 더 향상된다면은 아마 동국대학교 생명과학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일단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진로를 어떻게 대학 준비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고 네. 학생부가 좀 부족한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말을 들으니까 좀 더 경각심 갖게 된 것 같고 마음도 아프고. 아직 실망하긴 이르고요. 지금 또 시간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하면 분명히 꼭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겁니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